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스케이트보드를 빠르게 잘 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빠르게 잘 타는 비법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잘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스케이트보드 한 30년간 이상 타봤고, 스케이트보드 또 이렇게 많이 10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농구 이런 스포츠보다 스케이트보드가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한 80% 정도는 스케이트보드가 다른 그런 스포츠보다 위험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제 대답은 반대입니다. 스케이트보드가 다른 야구, 축구, 농구보다 절대 위험하지 않고 더 안전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위에 발을 올렸을 때 정확하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올라탔기 때문에 그때 뒤로 까당 이렇게 넘어질 뻔한 경험이라든지 실제 넘어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올라가자마자 뒤로 자빠지네,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스케이트보드는 그렇게 위험한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서 알려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스케이트보드를 빠르게 잘 타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 경험자, 정확하게 잘 타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보드를 타실 때, 입문하실 때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잘 배우느냐, 정확한 스탠스, 그리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 보드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리고 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 발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몸의 자세, 스탠스, 그리고 무게 중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숙지를 하시면 스케이트보드 위험하지 않고 또 실력도 빠르게 이렇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막 배워서 탈 줄 알아요. 저희 이제 수강생들, 저희 파크라든지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막 배워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밀고 가고 탈 줄 아는데 보면 자세가 이렇게 많이 엉망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잘 타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래서 엉망이 돼서 그걸 다시 정확하게 바로잡는 데는 오히려 초보자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그게 습관화돼 있어서 되게 위험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잘 타지만 그렇게 타다가는 언젠가 한번 제대로 넘어지면 이건 위험한 거야, 안 좋은 스포츠, 이렇게 인식이 바뀔 수 있고 또 위험하다, 한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 입문하실 때는 주위에 잘 타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배우시던가, 아니면 주위에 스케이트보드를 가리키는 그러한 파크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강사님에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분명히 적지 않은 비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저렴한 비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스케이트보드를 꾸준하게 타시려면 꼭 입문하실 때나 기초일 때는 숙달된, 잘 타시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드를 정확하게 배워라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반복된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타던 거 아니면 제 말씀대로 주위에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잘 타는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배우고, 그때 예를 들어서 1시간 배웠어. 1시간 배우고 끝! 안 타고 일주일 후에 한번 탄다든지, 한 달 후에 한번 탄다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 강습 시간에만 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실력이 고정되어 있고 올라가는 것도 좀 늦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모든 운동, 모든 공부도 그렇고 모든 배우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스케이트보드 또한 역시 여러분들의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이건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체화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론적인 기술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세를 배우고 자세를 교정받고, 그 다음에는 그 정확한 자세, 교정받은 자세, 어색하죠. 처음에 배웠을 때 되게 어색하고, 무게중심도 어색하고, 발 자세도 어색하고, 푸시오프 밀고 나가는 자세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정확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론을 내 몸으로 체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2회, 3회, 빨리 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여러분들 1시간, 한 번 탈 때 1시간 이상, 일주일에 3회 정도 이상은
타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실력이 정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타고 난 실력이 안 들어. 석 달 전이나 지금 6개월 지났는데 똑같아. 스케이트보드는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나 안 탈래.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배웠으면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하루에 1시간 이상 3일 이상은 스케이트보드를 연습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게 다음 주에 일주일에 3일 이상 타면 배운 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울 때 또 다른 복습을 받고 자세 교정을 받고 괜찮아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다른 기술로 배우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스케이트보드를 빠르게 잘 타는 비결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부수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초는 정확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법, 보드 위에서의 정확한 스탠스, 그리고 안전하게 무게중심을 가운데 두는 무게중심, 그리고 자기의 시선 처리 이런 거, 그리고 푸시오프 밀고 나가는 거 처음에 되게 어색하죠. 되게 많이 연습을 해서 보드를 푸시오프 밀고 나가는 게 내 몸처럼 보드가 내 몸이랑 한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방향전환 또 제가 이렇게 수강생들을 어린 친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물을 탈 줄 알고 이렇게 내려올 줄 아는데 방향전환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방향전환 턴하는 방법, 프론트사이드, 백사이드 턴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보드를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컨트롤 돼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 사이도 갈 수 있고 어떠한 갑자기 장애물이 나갔을 때 그 장애를 피해 갈 수 있는 것들도 결국은 내가 보드를 원하는 대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방향전환 이런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틱택 같은 것들, 틱택 그런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틱택을 연습하는 이유는 틱택 자체만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보드를 내가 테일에 힘을 줘서 어떻게 힘을 주고 보드를 어떻게 무게중심을 줬을 때 상체를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줬을 때에 보드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보드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파크의 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이트보드의 다른 트릭을 할 때 보드가 어떻게 힘을 주고 몸을 어떻게 썼을 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능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틱택이라든지 엔드워크, 엔드오버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히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정도 익히시고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가서 파크 기물, 파이프라든지 어떤 기물도 처음부터 이렇게 접하시면 입문 과정에서 기초 과정에서 같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는 이제 파크 자체가 없어서 사실 그런 스케이트보드 미니 파이프라든지 기물 같은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이 될 때까지 그런 것들을 거의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그런 기물을 접하려니 기물 적응이 안 되고 실력이 빨리 안 나와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라든지 큰 스케일이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파크도 많고 어린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제 파크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친구들은 어떤 스트릿 스타일의 다양한 트릭들을 잘 하면서 이렇게 파크에서의 기물에서의 이렇게 멋진 스케일이 큰 그러한 트릭도 같이 잘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파크도 같이 타고 바닥도 같이 타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빠르게 스케이트 기술도 늘고 나중에도 퍼포먼스도 크게 큰 스케일, 올라운드로 다양한 스타일의 스케이트 보딩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기술 중에서 기초적인 거 배우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알리입니다. 알리도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치다 보면 주위에 스케이트보드를 탄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수강생들 중에서 스케이트보드를 그만두는 대부분의 그만두는 이유, 딱 멈춰서 그만두는 데가 바로 알리입니다. 알리가 빨리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알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되게 좀 어려운 기술이고 잘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끈기도 필요하지만 또 꼭 해야 될 트릭이 알리입니다. 그래서 알리만 하다 보면 지겨워서 이제 그만두게 많이 있는데 알리를 하면서 다양한 또 스케이트보드의 트릭들,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크 같은 기물 같은 것도 타시고 미니파이브도 타시고 또 본네스라든지 샤밋이라든지 또 스케이트보드에 알리를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리를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하시면 알리에서 지쳐서 떨어나가지 않고
알리도 배우고 스케이트보드 기술도 이렇게 늘어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리를 어느 정도 되시면 자세가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프론트 사이드 180, 프론트 백 사이드 180 이렇게 보드에 발이 붙어서 돌리는 그런 원행이 기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 계열의 기술이라든지 팝 계열의 팝샷이라든지 그런 기술들도 점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을 넓혀 가시면은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를 빠르고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빠르게 그리고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기에 뭐 평범한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요점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타실 때는 꼭 정확하게 잘 타는 사람에게 정확한 자세로 기초부도 차근차근 배워라. 주위에 없으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비용이 절대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그게 돈을 세이브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위에 스케이트보드를 가리키는 그런 스쿨, 아카데미, 파크에서 정확하게 기초 1대1은 배워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3회 이상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일주일에 달랑 한 번 타고는 스케이트보드 실력이 늘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일주일에 2회, 3회, 4회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번 탈 때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1시간 이상 타시길 바랍니다. 제가 외부에 이렇게 저도 한참 스케이트보드 많이 팔 때 스케이트 스팟에 가면 오전부터 한 11시부터 오후 7시, 8시까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실제로 타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친구들이랑 놀고 얘기하고 잡담하고 앉아서 있고 그런 거보다는 바짝 타더라도 1시간 바짝 아니면 2시간 쉬지 않고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이거 이렇게 집중해서 타면 그것들이 실력이 훨씬 빨리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빨리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튼튼하게 자세 정확히 잡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세 가지로 스케이트보드를 빠르게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스케이트보드를 어느 순간 자기 멋진 스케이트보딩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 한 번 더 누르면 구독 해지됩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하시면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Peace.